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3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현대기아차 그룹 이는 아니죠. 네, 현대기아차 같이 이야기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이제 소형 상용 전기차의 이제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 상황에 맞도록 출력을 최적화하고 또한 이제 주행 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소형 상용 전기차에 이 기술을 적용 우선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라 합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이제 적재 중량 감지는요, 이제 차량 내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구동력을 조절하고 또 주행 가능 거리를 정밀하게 예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용 차 여러분 말씀하신 거의 뒤에 이제 진칸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진칸에 따라서 사실 지금 내연기관 상용차들도 약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리라든지 이제 용량이 조금, 용량이라는 보다는 이제 출력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로 바꾸다 보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죠, 전기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진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들 때도 있고 많이 넣을 때도 있고 진칸에 근데 적게 적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술을 조절을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현대기아차가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소형 사용 차량 같은 경우는 특성상 또 가격력이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별도의 무게 센서 없이 기존 에어백과 브레이크 제어 등을 위해 이제 차량 내에 이미 부착되어 있는 이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원가 상승 요인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서 이제 적재량 추정은 중량이 높을수록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이 늦게 이루어지는 물리학적 원리를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적재 중량이 적으면 구동력을 줄여 바퀴가 헛도는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상용 전기차는 이제 적재 중량에 따라 이제 하중의 변화가 승용차보다 훨씬 커서 주행 가는 거리가 역시 크게 변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측해가지고 충전 시기를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지금 따르면요, 국내에 등록된 전기 화물차는요 2017년 기준으로 54대에 불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이제 승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상용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좀 필수적인 좀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 친환경 사용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서 현대차는 이제 향후 출시된 포터 EV를 우체국 운송 차량에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또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인 H2 에너지에게 5년 동안 수소 전기 대형 트럭 1000대를 공급하는 MOU에 또 맺었는데요. 관계자가 이제 사용 전기차는 승용 전기차와 운행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배터리와 또 출력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며 전기차가 상용 모델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환 전기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받는 분야라고 보다는 이제 차종은 솔직히 상용차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도 많이 먹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뭐 일반 상용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자동차
뭐 수소나 전기자동차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커야죠. 이제 크다는 거는 이제 뭐 높다는 거죠. 승용차에 비해서. 상용차의 뭐 배출량인지 기름량 뭐 등등등 뭐 어떤 뭐 연비 쪽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급 확대가 필요한데 현대자동차가 이번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모델 확대를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나와가지고 우리는 좀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또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또 해가지고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또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해외 업계 한국지사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인데요. 람보르기니가 브랜드 최초의 SV 우루스가 국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3분기부터 인도를 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식 판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는요, 이제 우루스는 이제 슈퍼 스포츠카의 강력한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동시에 고급 SUV에 안락한 일상 주행을 겸비했다며 슈퍼 SUV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루스는요 6000rpm에서 650마력을 내고요 2250rpm에서부터 86.7의 최대 토크를 내는 4.0L의 V8 트윈터보 엔진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0-100은 3.6초고요 200km까지는 12.8초 만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305km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SUV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를 적용해 강력한 성능에 걸맞는 제동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우루스는 또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 여러 주행 조건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총 6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도심 주행을 위한 스트라다, 그 다음에 스포츠, 코르사가 기본 람보르기니의 주행 모드로 탑재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르사 모드에서는 이제 8기통 엔진 음이 커지는 등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체가 마치 레이싱 차량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우루스만을 위한 새롭게 개발된 오프로드 주행 모드인 바로 테라 모드와 그 다음에 사막 주행을 위한 사비아 모드, 그 다음에 눈길 주행을 위한 내부 모드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이렇게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ADS까지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빔 어시스턴트, 전방 및 후방 주차 센서,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충돌 사단 인지 시스템 등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또 옵션까지 추가가 되면 또 가격은 달라질 수 일단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먹고 녹음 영상 올리다 보니까 하품이 조금 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링컨 코리아입니다. 링컨 코리아가 드디어 준대형 SUV인 바로 노틸러스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노틸러스는요 기존의 MKX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정착에 따라서 모델명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틸러스는요 약간 독특한 메시 형태의 이제 전면 그릴로 컨티넨탈과 MKZ, NKC에 이어서 링컨 시그너처 룩을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링컨 스타 엠블럼 패턴을 또 형상화한 링컨 시그니처 그릴 같은 경우에는 LED 멀티 프로젝터 헤드램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헤드램프는요 속도 반응형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속도와 회전각에 따라 빔 패턴을 변경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8인치 컬러 LCD 터치 스크린은 이제 첨단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3를 탑재를 했다고 했고요. 뭐 가벼운 터치나 음성으로 전화 통화와 음악 감사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2.7L의 V6 트윈터보 타저 가솔 엔진을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54.7에 이른다고 합니다. 낮은 엔진 회전수 영역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를 한다고요. 변속기는 이제 셀렉 시프트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하고 해가지고 또 이 변속기는 또 오버드라이버 기어를 추가해가지고 또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운전자 지원 기술을 집약하고 또 강화한 또 링컨의 또 코파일럿 360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뭐 어댑틱 크루즈 컨트롤 또 시스템도 또 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국내 시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셀렉트 트림 같은 경우는 5,870만원, 근데 리저브 모델 트림 같은 경우에는 6,600만원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에요. NKZ의 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고, 이제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모델명만 이름만 바뀌는 뿐이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은,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작고요. 그래서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전달해 드릴 핵심적인 기사들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토 트렌드는요,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오토 트렌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소식, 리뷰 영상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 또는 이웃 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이렇게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월요일이겠지만 또 한 주를 열심히 지나다 보면 즐거운 또 주말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즐거운 월요일 되시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